캘리포니아주가 노동절 연휴 기간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펼쳐집니다. 8명의 한인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회는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LA시 12지구 잔리 시의원이 한인 사회의 센서스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을 좌우하는 센서스 참여는 한인 정치력 신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노동부와도 합동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프루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노동절 연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거리 여행을 포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 실직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노동절 연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벌써부터 기온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뉴섬 주지사는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전을 막는 데 주민 모두가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100도가 넘는 폭염이 LA를 강타합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오는 일요일 낮 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폭염 사태에 주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 만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정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전역에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월요일,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절전 경보가 발동됩니다. 주지사는 불필요한 가전제품 사용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충전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의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객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보건국은 바닷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릴 경우 규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쿨링센터를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폭염의 산불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소방국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정보 전문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75%가 이번 연휴 기간 여행에 나서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실직을 걱정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무려 30%나 됐습니다. 또 다른 여행 웹사이트의 조사에서는 55%의 응답자가 장거리 여행을 포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휴 기간 항공기 예약도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동절 연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8인의 한인 작가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고 영화 뮬란도 온라인을 통해 개봉됐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문화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신비함을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균형을 향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플러튼 맥켄텔러 문화센터에서 한인 작가 8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온 세계가 지치고 힘겨운 이 시간에 한 줄기 시원한 희망의 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적응하려고 그랬던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각자의 언어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8개 작품을 잇는 그런 그 내면적인 어떤 연결이 있다고 봤었어요. 이번 작품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한인 1.5세 작가 제이씨 이씨의 줄여서 소설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유적 표현을 통한 로맨틱 코미디 작품인 스위트 메스가 출간됐습니다. 오브리체와 유명한 푸드 비평가 랜던 김이 우연히 만나 사랑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작품 스위트 메스는 할리우드 배우 데니얼 김에 의해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JC 이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꿈을 위해 변호사 일을 그만둔 뒤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That she's both beautiful and strong. Your job is to bring on. 애니메이션을 실사한 영화 뮬란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But it's a story that's been relevant for 1300 years. So we're telling it for 2020 and it's very big, and it's very spectacular and it's very exciting. 이 영화는 지난 3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여러 차례 일정을 변경한 끝에 극장 개봉을 포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훈족이 중국에 쳐들어오자 뮬란이 아버지 파오즈오 대신 전장에 나서는 내용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도 센서스 기획 리포트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LA시 12지구 존 리 시의원이 오늘 LA 한인회관을 찾아 센서스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을 좌우하는 인구조사에 참여는 한인 정치력 신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는 한인 정치력 신장의 시작이다. 지난 3월 재선에 성공한 존 리 LA시 미지구 시의원. 보다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센서스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인구 센서스를 바탕으로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한인 인구의 증가는 또 다른 한인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센서스 참여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Be involved with the census. The census is 9 questions. It's a short thing that you need to fill out so that we can receive the resources that our community deserves. 존 리 시의원은 먼저 지역구인 벨리 지역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 독려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인구 센서스 참여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역 단체들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And so in the next couple of weeks, because of COVID-19, we've been limited in our outreach, but we are really going to be doing all we can in all parts of Los Angeles to reach out, whether it be by phone, knocking on your doors. 이 시의원은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와 더불어 유권자 등록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인구조사와 선거가 맞물린 지금이 한인 정치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라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정부는 물론 연방노동부까지 합동수사를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노동부가 실업수당 허위 청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실업수당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자들이 허위 청구를 하기 위해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안 돼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수혜자에게 EDD 데비카드를 넘기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역 정부는 물론 주 관련 기관과 연방 당국과 함께 실업수당 허위 신청을 뿌리 뽑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진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이 다음 주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T 전문 업체 시넷은 휴회 중인 연방 상원이 다음 주 수요일 개원하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식 협상에 돌입해 늦어도 9월 안에는 합의안이 타결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넷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협상이 지연되면 백악관과 민주당 모두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경찰 체포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흑인 프루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다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 경찰관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Get on the ground.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Behind your back. Don't move.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됐지만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머리 덮개 씌우고 누르는 과정에서 질식사한 다니엘 프로이드 사건. And now that you see this tape, you see that was a cold-blooded murder. You can't explain it no different than that. 경찰이 사망 사건을 숨겼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This incident took place on March 23rd, over 5 months ago. Why is this incident just coming to the light of day? 사건이 벌어진 뉴욕주 로체스터시는 부랴부랴 관련 경찰관 7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I have never shied away from taking action and holding our police or anyone that fails in their duties in our community accountable. 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시에선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고 뉴욕 맨하튼 시내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뉴욕에 비가 오고 있는데도 이 프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 타임스퀘어 한가운데서 열리면서 보시다시피 곳곳에 경찰차가 배치돼 있습니다. 한동안 큰 집회가 없던 뉴욕 시내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에선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도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대표 기술주들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6% 내린 28,11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는 핵심 기술주들이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의 가격 조정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8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한국 방역당국이 소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소식 제이원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폐섬유와 같은 호흡기 관련된 후유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흡기계 관련해서는 중증으로 폐렴이나 중증을 많이 앓았던 분들은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것도 보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많은 환자를 경험한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연구 결과에선 호흡기뿐 아니라 심혈관계와 신경정신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장 근육의 염증이라거나 심기능 저하, 부정맥과 같은 그런 심혈관계의 후유증도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 근육계의 기능 부전 같은 것도 제한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장시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된 생활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재난 후에 겪는 그런 스트레스 장애 같은 부분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특히 이런 후유증은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과 협조해 퇴원한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합병증과 후유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후유증 때문에 완치된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투병기입니다. 반년 가까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전 처음 보는 5가지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롤러코스터 타듯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 만성 피로, 피부 문제, 배 통증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한 증상으로 꼽은 것은 이른바 브레인 포그.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면서 기억하고 집중하는 게 어려운 증상입니다. 이 때문에 방금 약을 먹었는지 인터넷을 열었다가 뭘 찾으려고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하고 브레인 포그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관련성이 아주 많죠. 이게 신경계통에 들어가서 신경세포하고 얘네들이 안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냄새를 못 맡겠다. 그다음에 뇌가 멍하다.
뇌염 같은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흔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후유증 탓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끝, 입술 끝에 감각이 없는 것 같은 얼얼함이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무기력증. 3주 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얼굴이 빨갛게 막 두드러기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영국에서 완치자를 분석한 논문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회복 후에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 이상이 퇴원 후에도 몇 주간 피로감을 호소했고 중증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65%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일반 환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중증 치료 환자들은 절반가량에서 나타났습니다. 완치자들 상당수는 일상으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힘겨운 건 어떻게 대응하고 치료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 전화 걸었을 때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 쉬라는 소리만 들었고요. 여러 병원을 가봤고 완치라서 후유증이 없고 그냥 독한 약을 사용해서 그렇다 또는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진단밖에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 조언에 따라서 식단, 산책 등으로 생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BS 이정국입니다. 네, 내일 LA 한인타운 윌셔 잔디광장에서 모바일 코로나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 LA 시정부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 검진소들이 폭염 때문에 모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번 연휴 LA시가 운영하는 코로나 팝업 검사장이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노동절 연휴인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LA시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장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모바일 팝업 검사를 진행하며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인타운 윌셔 잔디광장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예약 없이 걸어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이 노트북과 핫스팟을 무료로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카운티 도서관은 집에 컴퓨터나 프린터,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크롬북과 와이파이 핫스팟을 무료로 대여해주며 프린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LA시 공원 곳곳에서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LA시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 전역 공원 50곳에 교육센터를 오픈해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차일드 케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40대의 한인 변호사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900만 달러 규모의 PPP를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클립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최모 변호사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 4월 세계 금융기관에서 총 3건에 걸쳐 PPP 대출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대출금을 100만 달러 규모 주택구입과 3만 달러 리모델링 비용 등에 쓰거나 아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노우민시 카운티 아일랜드 도서관이 한인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등 이중 언어로 된 온라인 스토리타임을 마련합니다. 스노아일 도서관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2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된 동화와 동요, 동시 등을 읽어주는 스토리타임을 운영한다며 많은 한인 어린이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100도가 넘는 폭염이 남가주 전역에 찾아올 전망입니다. 폭염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예고됐습니다. 코로나도 폭염도 각별히 조심하는 모두가 건강한 노동절 연휴가 돼야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